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저 아직 철이 들러갔고요. 뭐 복잡한 법 얘기, 정치 얘기 이거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동화 얘기 아니면 만화 영화 얘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슬람 문명의 신비와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고 요즘에도 만화 영어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갖고 만화 영어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바트 미니 알리바 이거 40인의 도조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아직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아직 좋아하길래 같이 보는데 저는 그러면 제 집사람이 그 애하고 만화 영화나 보고 앉았다고. 근데 제 정서에 맞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날로는 양탄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옛날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좀 우리한테는 좀 신비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이 지역에 유명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둘째 아들. 근데 큰 아들의 이름이 샤흐라야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샤흐라야트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샤흐자만인데,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각각의 이 아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갖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지금의 이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사마르칸트,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현명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형제들끼리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형이 자기 이제 신하를 보내갖고 둘째한테 나를 좀 만나러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둘째도 형이 보고 싶던 차에 잘 됐다 하고 이제 자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제 여행길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길을 떠나서 궁 밖에 나오니까 형한테 줄 선물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궁에 들어가서 자기 침실문을 이제 딱 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자기 흑인 노예하고 놀아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해갖고 이제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슬픈 감정을 갖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서 이제 형한테 가게 되죠. 형을 만나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봐도 이제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길이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리 이제 파티를 해주고 그래도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풀어줄까 해서 이제 그럼 사냥이라도 가자 그랬더니 사냥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큰형만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이제 궁에 앉아서 이제 밖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밑이 마침 이제 하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이슬람식의 이 궁전을 볼 것 같으면 하렘이라고 해서 여성들 전용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남자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정원이 보이는데 형수가 자기 또 흑인 노예하고 놀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동생이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위안을 삼는 게 형처럼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여자를 제대로 못 다스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오히려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동생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좀 이상해서 계속 캐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동생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형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갖고 둘이서 다시 사냥을 가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궁 밖으로 나갔다 다시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과 부를 버리고 이제 둘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한참 다니다가 어떤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샘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막 이 마신이 그냥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었어요. 이제 마신이 나타나서는 그 나무 밑에 앉아서는 자신이 갖고 온 그 상자를 엽니다. 근데 상자를 여니까 또 그 안에 상자가 있어요. 또 여니까 또 있고 그렇게 7겹으로 된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인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그 7겹으로 싸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신이 이제 만족을 느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미인이 우연히 나무 위를 봤다가 그 이제 두 형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두 형제에게 내려와서 나하고 성관계를 갖자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건 절대 못한다. 그랬더니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마신을 깨워갖고 너희들을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그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려와서 그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래 놓고선 여자가 너희네들이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 여자는 자신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자한테 항상 그 반지를 뺏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반지를 보관하려고 이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반지통을 열어보니까 반지가 57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놀란 거예요. 마신조차도 여자를 못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게 세상에 못 믿을 게 여자구나. 그래서 오히려 위안을 또 얻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제 다시 나라로 옵니다. 형 나라 와서 이 형이 그때서부터 이제 돌아오자마자 자기 부인하고 그 노예를 죽여버리고 매일 밤 처녀를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기를 3년을 하니까 나라 안에 난리가 나죠. 처녀가 이제 없는 겁니다. 자기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시집 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바칠 처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밑에 신하가 해다 안 되니까 자신의 딸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신의 딸이 이제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처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이 딸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 딸이 한 가지를 제의합니다. 내가 매일 밤 얘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가 재미없으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천일야화입니다. 네? 이 천일야화는 시작부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천일야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조금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야화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천이 아니라 천일일이에요. 즉 아랍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제목이 알프 라일라 와 라일라. 즉 알프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룻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앤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룻밤이에요. 그러니까 천일 밤하고 그리고 하룻밤이에요. 그래서 천일야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데도 있죠. 그런데 이 천일야화의 내용을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분명히 아랍 쪽 문학인데 아랍에 가면은 이 천일야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이 성의 묘사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일부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천일야화가 인정을 받은 게 오히려 서구 쪽이에요. 이것은 원래 이 얘기는 인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이게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제 보충이 되고 삭제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아랍으로 옴으로 해서 아랍적인 요소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화가 되죠. 그것이 이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높이 치는 게 이제 이 작품의 상상력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재밌는 게요. 뭐 그 양탄자 날아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죠? 그죠? 열려라 참깨. 그게 아랍어로 이프타야 სიმ심인데 그런 내용들을 서구 쪽에서 높이 사요. 그리고 이제 그 동양에 대한 신비감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해진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알리바바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알리바바하고 40인에 도적할 때요. 알리바바가 그 도적들의 물건을 훔쳐오죠? 그러고서 이제 몰래 숨겨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도둑들이 이제 알리바바를 이제 추적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발견을 해요. 그 집을 발견한 후에 집에다 X표를 그려놓고 도망오거든요. 다시 와요. 근데 알리바바가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X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에도 전부 X표를 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적들이 와서 어떤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식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대문을 봤으면 그냥 자기가 머리에다 입력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굳이 그걸 왜 X표를 하느냐 이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희 만화 보실 때 그냥 무심코 보시나요? 하긴 만화 볼 때 무심코 보자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부분의 집들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대문. 바로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잘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이제 X표를 해놓은 건데 알리바바가 나중에 자기 거에 다 해놓거든요. 옆집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아랍 지역마다 이 형태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틀의 모양이 대문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상당히 신비감들이 있어요. 신비감이 일반적으로 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죠. 왜냐면 이제 여성들은 이제 히잡이라고 하는 이것을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성들도 이제 머리 위에다 쓰고 다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게 여성들한테 불편하다고 느끼면서 여성들을 좀 더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요, 남자가 여자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이 히잡 쓰는 여자, 어우, 이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닌 지역들도 물론 많지만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이 히잡을 쓰게 되면,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죠? 한 3, 4년 살면요, 스쳐가는 1, 2초간에 봅니다. 남자들이. 근데 그것만 보고 알아요. 이쁜 여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감각이 참 묘하게 발달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못 보는데 오히려 여자들은 마음대로 봐요. 왜냐면 그 안에서 어딜 쳐다봐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남성을 더 학대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그 옷들이 여성 옷이거든요. 지금 이 옷은 제가 같이 사는 동네 분이 제 집사람이 입던 한복을 선물로 주니까 자기가 결혼식 할 때 입던 옷이에요. 한번 입어보시죠. 누구 나오시겠어요? 네?
이게 예, 이게 예, 예. 예. 이쁜가요? 근데 이것은 결혼식 때 입는 그 예복이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 수공예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수공예로 된 건 좀 비싸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계수로 된 거 그냥 대중화된 것들 많은데 요거는 뭐 그런 형태들이고요. 이제 또 하나 다른 형태가 이것도 누가 한번 입어보시죠. 여기 앞입니다. 예. 이 옷은 이제 짧은 옷이나 이제 집 안에서 주로 이제 입을 때, 그리고서 밖에 나갈 땐 저 겉옷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쁘신가요? 네, 들어가시죠. 나중에 벗어주세요. 그 외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지역마다, 옷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 그 디자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색깔이나 저런 수 놓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갖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것은 그 사하라 사막 쪽에 그 베르베르족 중에서도 그 수시족이라고 하는 그 수시족들이 입는 어린아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모자를 쓰는 거거든요. 요 문양 자체가 그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은 어느 족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제 머리에 안 맞습니다요. 머리가 커갖고 이건 도무지.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바탕에 쓰는 거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거 하얀 거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쓰고 그리고서 이걸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있어요. 이것도 좀 커야 되는데 제 머리 먹는 사이즈는 없어요. 그 사람도 머리가 좀 작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리가 커서 이제 이것이 펼치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용도로 어디다 쓰냐면은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이거? 예? 허리요? 이거 허리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요? 이게 아랍 쪽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야단치다 열받으면 이걸.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복장 문화 같은 것은 그 지역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후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습들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사막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사막은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럼 모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돌산으로만 이루어진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갈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평원처럼 된 그런 사막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은 이제 그 모래 사막이죠. 근데 이 모래 사막은 평탄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래산으로 이렇게 굴곡이 계속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양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사막들은 지구가 이제 사막화 되기 전에는 그런 지역들이 바다가 됐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한 2억 5천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사하라 사막 쪽에 아프리카가 이제 바다의 밑이었다가 이게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사막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이 화석이거든요.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나는 화석이에요. 보이시죠? 네. 신기하죠, 이건?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겠죠? 네. 비싸면은 저는 안 삽니다. 이거 한 10,000원이면 사요. 그렇게 많아요. 아주 흔하거든요. 이것이. 이건 이제 자연 그 상태로 이렇게 놔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가공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건 한 5천 원이면 사요. 근데 이거 줘도 못 가져오는 게 외국에서 이거 가져오는 돌이라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가져오기도 좀 힘들고 기념품으로 조그만 것들 가져오는 건데 이런 것이 아직도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그 사막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막을 느끼실 때 요즘에 해외 여행할 때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여행 코스라는 것은 그 사막 입구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사막에서 해 뜨는 것을 보고 바로 철수를 하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해 뜨는 거 보기 쉬울 것 같죠? 아주 힘듭니다. 왜냐면 그 해가 뜰 때 그 안개가 껴요, 주로. 왜냐면 그 기온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막 같은데 여름에는 기상대 발표 진짜 50도예요. 그러면은 이 체감 온도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여성분들의 옷은 그 집안에서 입는 그 예복이기 때문에 얇은 거죠. 이 사막 그 유목민들이 입는 옷들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햇빛을 막고 그다음에 바람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 바람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보통 이 기온 차이가 한 20, 30도씩 나거든요. 하룻밤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막을 가실 때 한번 그 사막 그 입구에서 이제 한번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치고 잘 때 보면요. 뭐가 와서 물어요. 하루는 자는다, 너무 심하게 물어서, 왜냐면 저는 한번 자면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하도 물어갖고, 그러니까 쥐예요, 쥐. 요만한 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냄새를 맡고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모여들어요. 이제 다른 거 먹을 게 이렇게 잘 싸놓으면 그쪽으로, 잘 안 싸놨으면 글로 갈 텐데, 잘 싸놓다 보니까 그냥 먹을 게 살갗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물거든요. 근데 사막을 진짜 느끼실 분들은 그 입구만 갔다 오지 마시고, 거기서 사막을 한 5분, 10분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단 주의할 점은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현지 안내인을 반드시 데리고 가셔야 돼요. 한 5분, 10분만 벌써 들어가면 사방이 이제 사막입니다. 그럼 겁이 나요. 거기서 길 잃으면 사망입니다. 근데 그 길을 찾을 만한 표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막에서의 그 위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상 있기가 참 힘들어요. 이 물은 반드시 그러니까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려면 최소한 거기서 걸어가셔도 되고 낙타 타고 가셔도 돼요. 걸어가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 모래사막을 이렇게 가면 이 발목 정도까지 이렇게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못 다녀요. 왜냐면 그 모래가 막 들어오고 막 이래서 발이 아파서 못 다닙니다. 맨발로 다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모래가 뜨거워서요. 그래서 무좀 계신 분들은 아마 진짜 그 사람들 무좀이 없어요. 항상 그 모래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곧 물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오아시스 하면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죠. 뭐 폭포 철철철 나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지만 대부분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한참 가다 보면 나무 맺구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뭘 뜻하냐면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물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떠서 그걸 좀 먹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부족들 간의 싸움을 할 때도 그 운물 밖에 나가서 꼭 싸웁니다. 운물 안에서 그 운물이 있는 데서 싸워갖고 그 운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인데 이 사막이 해 뜨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느끼시려면 해질 때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사랑하시는 분하고. 이 노을 지는 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새빨갛게. 뭐 가보시는 분들은 그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 집사람이 항상 그런 거 불만을 해요. 저는 봤는데 집사람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거 또 가야 되는데, 나는. 집사람이 맨날 그런 거 가서 좀 무드도 모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잠이나 좀 자자 해갖고,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난히 그 사막이 많은 지역에 가면 아이논이라고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즉,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샘이라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붙어서 이렇게 동네 이름을 따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해변가가 하나 있는데 그 해변가 이름이 아이놀 디압입니다. 아이놀 디압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샘이지만, 이 아이눈이라는 단어에 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눈이요. 샘눈이 아니라.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늑대들의 눈이거든요. 이 해변가에 유난히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그런 감정이나 이런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복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막에서 이제 왔을 때 손님 접대법이나 이런 거 특이한데 사막 외에 이제 가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가옥 구조들을 보면은 아랍 쪽은 전통적으로 가옥의 구조가 응접실이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응접실에 문을 닫으면 안채가 안 보이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한 데는 몇 년을 살았지만 친구들의 부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그 부인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개방된 쪽은 제가 그때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친구 가족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의사였었는데 그쪽은 또 오히려 그 집에 이제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가 젖 먹을 때에서 막 울면은 그냥 저희들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젖을 그냥 먹여요. 그 정도로 또 이렇게 개방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느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은 남녀의 구분이 아주 철저히 되어 있어서 밥이 나올 때도 남자들이 다 나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대문이 나오는 저런 집 구조들을 볼 거면 이 사각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대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들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1층이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공터예요.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마당인데 이 위에 지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희가 특이해요. 이 전통적인 이 지역의 도시들을 보면 이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나 아니면 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도시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인데 이 쑥이라고 부르는 데는 대부분 재래시장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재래시장 쪽을 가면요, 재래시장 큰 데를 가면은 여러분들 저기를 길을 못 찾아요. 전부 미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좁아요. 아주 좁은 데는 사람이 옆에서 오면은 이걸 서로 못 지나쳐갖고 이렇게 조금씩 피해서 갈 정도로 좁아요. 그러니까 당나귀로, 그런 데는 전부 당나귀로 이렇게 짐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 당나귀 같은 것들로 짐을 실어 나르면은 앞에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피해갖고 한참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렇게 미러로 돼 있냐면은 그런 설이 좀 많습니다. 이 건축학자나 아니면 이런 인류학자나 이런 거에서.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햇빛을 막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 2, 3층으로 이렇게 되면은 길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러니까 요 옆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통나는데 그 답답함을 느끼다가 여기로 쑥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공간이 탁 터지는 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환해지는 걸 느껴요. 그 직구조가 참 상당히 좀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주변은 이제 물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방들이고 요 안에 좀 잘 사는 집들은 요 안에 이제 그 분수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벽들을 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이나 면들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킨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원을 가든 간에 그림 한 장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무함마드를 대상으로 할 때 무함마드 얼굴을 안 찍습니다. 정 무함마드가 나올 경우는 그 뒷모습만 살짝 이렇게 비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배경했기 때문에 자연의 예술이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글씨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도시들을 지금도 보실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모로코의 페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페스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도시입니다. 보호할 때요. 이 페스는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지금은 사람이 안 살죠. 그리고 유물만 이게 보존돼 있잖아요. 이 페스는 아직도 사람이 삽니다. 도시 전체. 이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던 행위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었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아직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가령 그 가죽 제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가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양가죽이나 이런 거. 그 가죽을 염색하고 이렇게 가공하는 것이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PS에 가는 거를 가끔가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신기한 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웅덩이 수십 개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염료 담아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막 밟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 세공할 때 요거 일일이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세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쫙갖고요. 그런 간의 공업들이 아직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 도시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혼자 들어가시면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한 10번쯤 갔는데 그 근처에서 살았으니까요. 지금도 들어가서 정확히 못 찾아 나와요. 거기 안내인을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나오는 길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적당히 시장 이런 게 아니라 도시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9세기 때 이루어졌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화들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즉 문화는 철저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문화는 철저하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유적 같은 데 가서도 야, 그거 돌 큰 걸로 줬네. 고생했겠다. 그리고 끝이에요. 거기에 뭐가 얽혀져 있고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못 느낍니다. 철저하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뭘 느껴요? 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직접 봐야 불쌍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직접 그 현장을 봐야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느꼈을 때 행동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 직접 봤을 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때는 아무리 모금하자 뭐 하자 해도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는 철저하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느낀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머리로만 이해를 해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로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 들을 때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네 하는 거였지만 돌아서서 갈 때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느끼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꼭 해외에 나가서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 불쌍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직접 느껴서 행동하실 때 우리가 문화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